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중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드셨죠? 예, 좋습니다. 이렇게 힘든 하루 갔다가 우리가 아주 보람되게 잘 마무리한 것만큼 또 나머지 시간도 알차게, 그죠? 예, 남은 세월을 갖다 또 보람되게 그렇게 보내야 되니까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점심 종례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를 좀 나눠드릴 거냐면 자, 스터디 그룹 아까 처음에 제가 점심 때 얘기했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취지와 어떤 아이들이 실제로 스터디 그룹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좀 해놨으니까 좀 나눠주세요. 이렇게 뒤로 돌려. 채원아, 저쪽 옆으로. 좀 세워줄게. 자, 보시고 읽어보세요. 읽어보시고 남으면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모든 아무리 좋은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그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증대가 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말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거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효과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스터디 그룹을 잘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. 10분 잘 활용을 하면 그대한테 그대로 도움이 될 테고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을 갖다가 어영부영 보내게 되면 소중한 시간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. 자, 읽어보셨죠?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만 좀 따지면 되냐면 간단히 말했을 때 이제 스터디 그룹을 갖다가 진행을 할 텐데 일정이나 이런 거는 한번 나온 대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스터디 그룹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겠습니까? 요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 푼다거나 시험 때가 되면 너무 긴장감이 높아. 그것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제대로 잘 발휘하지 못해.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좀 연습이 좀 필요한 애들 있죠? 뭐 그런 아이들이다 내가.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터디 그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준 아이. 두 번째는 뭔가 그냥 혼자 자기가 막 뭘 암기를 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싶다. 즉 다시 말해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박차를 좀 가하고 싶다.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.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질당을 하고 물론 학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만 유독 이제 많이 골리는 어떤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내에 해결이 못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이거는 학과생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사실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이거 딱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본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터디 그룹이야.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다가 잘 부합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합이 돼서 내가 이걸 다 짜겠다.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그룹을 짜오는 게 아니에요. 신청서를 갖다 따로 드릴 거예요. 신청서를 드리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리더를 따로 뽑습니다. 리더를 따로 뽑아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. 이해 가시겠죠?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이 구성이 되려면 최소한 인원이 아까 전에 제가 2명이라고 했지만 2명은 적다. 잘못하면 둘이서 짝짝충 할 수 있으니까 홀수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최소 3명부터 10명 이하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. 이해는 가시겠죠? 거기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횟수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? 지금 적혀있는 대로 주 1회.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. 일주일에 한 번,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할 때 시간은 보통 한 80분.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한 과목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의 교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. 즉 다시 말해서 이 스터디 그룹을 짜가지고 정말로 그 80분을 알차게 자기가 활용도를 높인 애들은 그 80분을 통해서 자기한테 분명히 플러스 값을 가질 테고 만약에 이 80분을 말 그대로 내가 혼자 자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시간이 조금은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죠. 근데 뭐 우리 반 애들은 뭐 그런 애는 없을 테니까.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진행이 되고
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 시즌2가 시작되면서 스터디 그룹부터 밴드 미션부터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거죠. 우리 자습 시간을 갖다가 이제 쫙 수고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입력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이런 표야.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첫 주, 즉 4주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4주에 해당하는 한 칸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게 한 달이니까 이제 1주, 2주, 3주, 4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주마다 자습 시간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. 이해는 가죠?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는 전체 우리 반이 구성하고 있는 총 자습 시간. 뭐 구경수, 탐탐 이렇게 나오겠죠?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평균값을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나만의 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자습 시간을 갖다 진행을 할 때 실제 우리 반 평균값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가 충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혹시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 시간을 다시 한번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.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면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에서 정오각형이나 아니면 동그란 형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림을 그렸더니 내가 나온 그림 값이 지금처럼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거의 평평하고 여기는 거의 제로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내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그래도 골고루 터치했으니까 내가 뭐 밸런스는 다 맞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데이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왔을 때 그림으로 보면 확연하게 티가 나겠다.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밸런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금방 어떤 깨우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값을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. 이해는 가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상들이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각이나 결석이나 조퇴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. 근데 자기가 몇 번을 얼마큼 했는지 사실은 할 때만 기억하지 지나면 잘 기억 못 하잖아요. 그런 걸 딱 한 방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육 점수.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. 기억 나게끔 해드리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당분간은 우리 애들이 상담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정말 우리 애들이 자리를 잡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만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궁금해 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학생 리포팅 보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PDF로 전환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전송을 하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좀 들어갈 생각이에요. 이해는 가시겠죠?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중에 학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을 했으면 그거를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데이터 값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꼭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이해는 가시겠죠?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취지는 다 알죠.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귀찮아요. 근데 그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그게 내 생활관리에 타이트함을 부여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일 이제 사과학과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생도가 오겠다고 일정을 잡았지만 이게 좀 악화되면서 야 생도도 못 나가 해가지고 이제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생도는 오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저희 정설학원 입시센터 센터장님이 주관해서 진학 설명회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.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형이라든지 준비될 사항 그리고 필요한 요건들 기타 정보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신청을 갖다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 외에 추가로 내가 이 내일 몇 시에 진행하니 이거 설명을 내일 몇 시에 진행해?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사람 몇 시에? 뭐라? 몇 시에? 이거 주죠 19시. 어디에서 진행하니? 801호입니다.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확정을 줘서 인원을 갖다가 제출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사관학교 설명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사람 거수 손들어. 손 들면 선생님이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. 어디 보겠습니다. 이름 좀 얘기해 줄래? 바로 찾아야 되니까. 지수 어디 갔노? 지수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신청했던 사람은 지성이하고 선일이하고 정인이 아시죠? 그 다음에 추가 인원을 잡는 거야. 선생님이 추가 인원 없어?
나머지 없어? 자, 그러면 선생님 셋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알겠습니다. 뭐 본인이 뭐 실패해서 억지로 기회야. 근데 이런 거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. 우리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 계속 펼쳐지잖아요. 다 뭐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데 있지만 점점점 이제 구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가원을 보는 거에 대해서 평가원 분석 설명에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슬슬 조금씩 이제 자석세부터 종합, 또 우리가 말하는 수시로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죠. 이런 설명이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자기한테 정보가 되는 거잖아. 정보가 되는 거니까 필요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사용할 거 사용하고 필요 없는 거는 빼고,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전형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길을 갖다가 잡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돼. 저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. 아시겠죠? 네. 여기까지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. 이해가셨죠? 네. 프로정리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! 고생하셨어요. 네.